안녕하세요. 책방 순이입니다. 오늘은 계용목 작가님의 제비를 그리는 마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월도 금음이 넘었건만 제비는 들어오지 않았다. 영화노인은 해마다 하는 버릇으로 금년철도 잊지 않고 처마 끝에다 신짝을 메어놓고 날마다 기다리나 제비는 여전히 들어오질 않는다. 제비가 들어와서 빛을 들여야 그 집에 운이 든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영화 노인에게는 이것이 한낱 적지 않은 근심이었다. 작년에도 제비가 들어와서는 웬일인지 빛을 들이지 못하고 봄내 지붕 위를 빙빙 돌다 그대로 나가버리고 말더니 대판에 가 있던 아들에게서 벌이를 찾지 못하여 동경으로 간다는 편지를 받고 뒤이어 거기서도 또다시 북해도로 떠난다는 기별을 받게 되더니 또 어디로 무엇을 찾아서 생각을 하면 물 위에 뜬 기름과 같이 안주를 잃고 떠서만 돌 줄 아는 아들의 신상이 언제야 마음에 놓아본 적이 있으련만 잊음은 더할 수 없이 아들 생각이 간절하였다. 노인은 오늘 아침도 놓이지 않는 마음에 눈이 뜨이자 미닫이를 열어 제끼고 처마 끝에 거쳐 헛간 도리장에 매인 빨랫줄을 내다보았다. 거기에는 해마다 제철이면 아침 한동안은 한 쌍이 가지런히 앉아서 재롱스레 지저귀는 것을 보아오던 것이기 때문에 행여나 오늘은 들어왔을까 하는 급하게도 기다리는 마음에서 아침마다 하는 버릇이었다. 그러나 제비는 하냥 같이 찾을 수 없었고 참새 몇 마리가 의연히 졸고 있을 뿐이다. 이제 와서는 이것이 노인에게는 이상하게 생각된담보다는 차라리 낭망이었다. 끊어져가는 간닥거리는 운명이 제비와 같이 영원히 가고 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고 보니 제비의 재롱터이던 빨랫줄을 참새가 점령하게 된 것이 어쩐지 더할 수 없이 서럽다. 아니 얄망궂게도 고놈들이 미워 보였다. 무심코 바라보던 노인은 홧김에 한 팔을 힘껏 걷어 축히며 회 하고 고함을 지르며 쫓아나갔다. 그러고는 겁을 집어먹고 지붕을 날라넘는 참새들을 시름없이 넘겨다보며 서글픈 한숨을 꺼지도록 내쉬었다. 아유, 아직도 거기 계셨어? 편안하게 소식이 없겠지. 그리도 서두르리. 아침상을 가지고 부엌에서 나오던 마누라는 실상은 자기도 아들의 소식에 한숨을 안이 쉬지 못하는 것이었건만 한시라도 놓지 못하고 마음을 괴롭히는 영감이 한껏 불쌍도 하고 측은도 해서 또다시 이러한 말로 위로를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각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깊어지는 괴로운 한숨은 마누라 스스로도 어찌할 수가 없이 지금도 베어져 나오는 것을 영감의 눈을 피하여 입안에서 숨어져 버렸다. 정신없이 마당귀에 섰던 노인은 이 소리에 비로소 잠이 깨는 듯이 자기를 인식하였다. 그러고 보니 해는 벌써 훨씬 퍼지어 산 위로 쏘던 붉은 햇살이 차츰차츰 쓰러지는 것이 보였다. 노인은 아무 대답도 없이 마누라를 뒤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생각 없는 밥상이었지만 마주 앉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의 일과인 오늘 하루의 노동을 위한 시업시간이 벌써 늦어질 염려가 있는 것을 어느새인지 올라와서 퍼진 햇발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을 먹은 노인은 새거리를 향하여 분주히 걸었다. 그러나 다 가지도 못해서 띠 하고 시업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는 요란하게 들렸다. 이 소리와 같이 노인은 문득 걸음을 세우고 무엇을 못 참아 하는 듯이 강경히 얼굴을 찌푸린다. 작업시간이 늦어짐으로써 감독의 눈총을 받을 것이 두렵지 않은 것도 아니었으나 지금 노인은 그까짓 것까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거니와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북구에 오르는 참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이니 그만하였으면 지금에 와서는 그에게도 귀에 익었을 사이렌 소리, 그것을 좀채로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벌써 몇 해를 두고 하루 세 때씩 늘 듣는 그 소리면서도 들을 때마다 생각은 새로워 그리운 옛날을 많이 더듬어 볼 수 없게 됨과 동시에 알 수 없이 뻐근하여지는 가슴을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니 그것은 이 이상한 소리를 뱉어놓는 그 굴뚝자리가 바로 이 노인이 뿌리를 받고 살던 옛터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것이 못 잊히는 것이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으랴.
노인이 그 굴뚝자리에 집칸이라고 지니고 살 때에는 이 S라는 거리는 S라는 마을로 불리어졌다. 그때는 노인도 먼 옛날부터 대대손손이 물려 내려오는 땅맞이기도 손수 농사를 지어가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다. 그렇던 것이 마을 한복판으로 철로가 들어 놓이고 정거장이 생기자부터 마을은 좀이 들기 시작하였다. 초가는 헐어 놓였다. 놓여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고 함석집이들 인도 이 위력에는 어찌할 수가 없어 집 제목을 헐어가지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지 않음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근대의 도시계획은 이 마을 안으로서만은 또한 만족하지 못하여 마을 밖으로 차츰차츰 잠식을 하여 나아갔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물러앉다 못해서 살 길을 찾아 고향을 등지고 동으로 서로 헤어지지 않지 못하였다. 이때 노인의 아들도 떠나야 산다고 아버지더러 같이 떠나기를 간청하였으나 노인은 종시 듣지 아니하고 아들은 떠나보내면서 노인은 차마 내 땅은 떠나지 못한다 하여 마누라와 어린 손자, 며느리 세 식구를 거느리고 마을 밖으로 또 밖으로 이렇게 쫓겨나기를 세 번째나 하다가 네 번째 만에는 안전지대라고 찾는다는 것이 거리 안은 어지간히 떨어져 있는 선조의 뼈가 묻힌 산 밑에 단 두 칸의 모옥을 움켜놓고 가족이 뭉개어 들었다. 그러는 바람에 땅값은 나날이 올라가 문전 옥토의 아쉬움으로써 손에 들어온 약간의 대가는 쫓겨날 때마다 찍어넣어 미천조차 놓게 되니 행도는 군경에 안이 빠짐을 면치 못해 벌써 몇 해 전부터는 늙은 몸이 할 수 없이 도시계획의 공사에 몸을 팔아서 그날그날의 목숨을 붙들어 오는 것이었다.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 이 거리 공사에 몸을 팔게 될 때 노인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팠다. 그러나 내 식구의 절대한 생명을 돌아다 볼 땐 아무래도 이것을 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하면서도 때로는 문득 생각이 간절하여 둘러매었던 곡괭이도 힘없이 내려놓고 자기도 모르게 먼 산을 바라보다가 감독의 눈에 띄어 안 입고 온 눈살을 맞게 되는 것은 항 다반의 일이거니와 담지 못할 욕에 뼈저린 가슴을 누르고 치를 떨게 되는 때도 하루에 몇 차례씩은 있는 것이었다. 이럴 때마다 노인은 더욱더 옛날이 그리워짐을 참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리울수록 옛날의 그림자는 되살아 더 한층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어서 생각을 잊자 하나 갈수록 신세는 괴로워만 지니 괴로울수록 괴로움은 옛날을 못 잊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안전지대라고 믿던 이 산 밑도 피라는 거리와 상로를 위한 연락을 손빨리 시켜야 S거리의 발전을 들이라는 조건 밑에서 신장로를 닦는다고 마당귀에 말뚝을 또 꽂아 놓으니 또다시 쫓겨나지 않고 그대로 배길 수는 없게 되매 갈 길이 막연한데 아들은 소식조차 없고 봄이 왔다고 올 줄 아는 온갖 새들은 잊지 않고 찾아와서 기칠 들이건만 유독 제비 많은 봄도 가는데 올 줄 모르니 집안의 운은 이제 다시 올 줄 모르는 영원한 나라로 걷고 있는 것 같았다. 노인은 이러한 상서롭지 못한 생각에 옛날을 그리며 악마와 같은 굴뚝을 한참이나 시름없이 바라보다 자기도 모르게 북해도 쪽이라고 인정하는 산과 산이 갈라져 그윽히 내다 보이는 바다 저쪽에 다시 높이 솟은 그 산 너머로 마음을 보내놓고 아들의 신상을 그려보았다. 그러나 노인의 눈에 비치는 아들의 신변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다만 씩씩한 노동자였다. 지금도 어떤 컴컴한 공장 안에서 기계를 돌리고 있는 현상까지 보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소식이 없나?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마음에 온갖 생각은 또다시 하나씩 하나씩 모여들어 머릿속에서는 팔을 벌리고 난무를 하는 듯이 어지럽고 무거워 가뜩이나 괴로운 마음에 더할 수 없는 설움이 복받쳐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스며드는 따뜻한 눈물은 주름 잡힌 두 뺨 위에 흘러내려서 아침 햇빛에 반사되어 순전한 깨끗한 이 눈물은 그러나 설게도 빛나고 있었다. 거리에 발을 들여놓은 노인은 그에게 던져진 분업인 시멘트 반죽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각은 여전히 딴 곳에 있었고 그저 기계적으로 삽을 놀릴 뿐이었다.
오정이 되자 점심시간이었다. 일꾼들은 삽과 개손을 집어던지고 벤또를 들고 저마다 둘러앉았다. 밥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힘없이 젓가락을 놀리고 있던 노인은 갑자기 물었다. 자네들 제비가 들어오지 않는데 아는가? 하고 젊은 사람을 둘러보았다. 노인은 자기 가정의 불운을 남에게 밝히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려니와 싫기도 해서 오늘까지 이렇다 말없이 마누라에게 하나여만 의논이 있는 제비 문제를 생각다 못하여, 아니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아니하자 하면서 마침내 여러 사람의 앞에 공개를 하는 용단을 내린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 S거리의 주위로 10리밖까지는 어느 집에도 금년철에는 제비가 들어오지 않은 것임에 집집마다 이상해하는 문제였다. 그리하여 그들도 궁금해하는 무리의 하나이었다. 노인님 댁에도 안이 들어오나요? 아, 우리 집에도 참 안이 들어온대? 우리 집엔 작년부터 안이 들어오는걸? 하고 그들도 이런 말을 서로 던지고 의아해할 뿐이었다. 노인은 여기서 비로소 제비가 자기의 집이 하나여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요 온 동리, 노인은 아직도 동리라고 부른다. 온 동리에 다 같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되매 그것이 더욱 이상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온 동리의 불운을 말하는 징조인 듯 싶었다. 어쩐지 자기의 집에만 찾아오던 불운으로 알던 때보다 더 한층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것은 동리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안이 들어와 본 적이 없던 제비가 동맹이나 한 듯이 일시에 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기필코 이 동네에 심상치 아니한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비가 들어오고 안이 들어오는 것은 그 운, 불운을 말한다는 것은 현대 과학의 앞에서는 너무도 입증이 되지 않는 한낱 미신에 지나지 못하지만 제비와 농촌과의 그 운명을 같이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코 지나치는 말이 아니다. 제비와 같이 이 마을이 쫓겨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하고 보면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은 동리의 불운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러면 제비는 이 동네의 불운을 영원히 말하며 다시는 들어오지 않을 것인가? 마을이 쫓겨났음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 거리가 아직 마을이었을 때에는 해마다 봄 따라 들어왔건만 마을은 완전한 근대 도시애로 나날이 화하여 오늘에 와서는 시멘트 처마 위에서는 기슬들이 그 재료의 결핍에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니 삶을 위하여 마을 따라 아니 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거리에 대한 불평이 마음속에 떠나지 못하는 노인은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게까지 될 때에 거리에 대한 증오의 불길은 더할 수 없이 극도에 타올랐다. 밥을 위하여 노력은 팔았을 때 그 노력이 이 거리의 완성에 대한 노력이었던 것을, 그리고 따라서 그 노력은 도리어 장래에 있어서의 자기의 생명을 희롱하는 무서운 노력이 되어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노인은 터져오르는 가슴을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이 팔림으로써 지어지는 죄는 자기 개인에게 하나여 뿐이 아니요 널리 동리에까지 안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을 마음속 깊이 뉘우쳤다. 그리고 이 거리 공사에는 영원히 노력은 팔지 않기로 그 당장에서 본인이 삽을 집어던졌다. 그것은 자기의 노력이 팔리는 이만큼 그만큼 자기에게는 불리한 영향이 미칠 것을 미루어 볼 때 한 푼의 지체라도 더할 수가 없던 것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마당귀에 박힌 말뚝자리로는 필경 며칠 안으로 신장로에 공사가 착수된다고 급히 집을 내라는 소리가 들리자 제비와 같이 그리던 아들이 뒤미처 대문으로 들어선다. 노인은 내려앉은 듯한 가슴을 헤아려 볼 여지도 없이 아들을 맞게 되니 반가운 아들이었지만 반가운 줄을 몰랐다. 제 고향이라고, 아니 제 집이라고 찾아온 아들은 당장으로 갈 곳도 없는데 다시 쫓겨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생각할 때 반가운 fun수보다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아픈 마음이 반갑다는 감정을 앞서 누르고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뜻이나 하였으랴. 잠시라도 생각에 떠나지 못하던 아들, 몸이 튼튼하기를 마음 다하여 바라던 아들, 그리고 오직 성공에 심축하던 아들, 그 아들이 이제 과연 뜻밖에도 한 팔이 없다는 병신의 몸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던가. 노인은 너무도 놀래서 기절을 할 지경이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 그 몹쓸 기계에. 아버지의 놀라는 기색을 본 아들은 다만 이 한마디로 인사를 하고는 더 말을 못하고 목이 메인다. 노인은 이 소리를 듣는지 못 듣는지 정신 잃은 사람같이 아들의 왼편팔에 쏘아진 채 주워다 박은 눈알처럼 돌지 못하던 눈이 스르르 힘없이 돌며 내가 애비에게 지은 죄보다 내가 너에게 지은 죄도 결코 적지 않다. 이후에는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우리들에게 올 것이다. 이것쯤이야 약과다. 너 살던 곳에 제비가 있더냐? 제비 없는 나라에서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이 마을 앞에 좋은 전답은 모두가 공장촌으로 되고 말았다. 이 마을에도 제비는 금년부터 들어오지 않는다. 제비, 제비 하고 새거리와 처마 끝을 향하여 번갈아 손가락질하며 부르짖었다. 1934년 1월 신가정에 실린 글입니다.